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1월 27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었고 그렇다고 막 좋지도 않았었던, 지수 자체만 보면 조금은 평범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업종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었겠지만 우선적으로 코스피는 전날과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소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0.6%, 그래도 800포인트를 깨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내일상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관련주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좋았었고, 또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는 조금은 낙폭이 깊게 나왔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2차전지 관련주의 흐름은 좋지 않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유일하게 이 종목만 상승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흐름은 좋지 않았고요.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 이쪽은 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새로운 소식과 함께 말씀을 드려보겠고, 일단 전체적인 종목들을 보더라도 코스닥 쪽은 상당히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제약바이오, 게임주 모든 업종이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기관 쪽에서 2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연속적인 수급, 내일도 계속해서 순매도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또 코스닥은 별다른 특징적인 수급은 없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전에 들어왔던 거에 비해서 규모 자체는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던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 급등이 나왔잖아요.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SK하이닉스, 심텍, HPSP,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포진해 있고,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오션, DB하이텍, NC소프트. 대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은 미국 시장이 조금 빨리 끝났잖아요. 한 3시간 반 정도? 그 정도 운영이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특징 없이, 큰 변동성 없이 마무리가 되었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0.1%가 나왔습니다. 거의 전날과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0.3%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큰 변동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계속 그동안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것이 직전 고점이죠. 이제 직전 고점까지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한 1-2%의 공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직전 고점이고 이제는 수익을 실현하자 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지수가 꺾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도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 드리겠고요. 또 만약에 제가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물론 단기 투자는 조금은 예외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조금은 중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저라면 며칠 동안의 시장의 변화를 참조해보고 그때 방향을 다시 결정해 볼 것 같습니다. 우선 한 달 동안 가파른 상승이 나온 것도 조금은 불편한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 한 달 동안 14%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별다른 조정 없이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은 선뜻 손이 나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 성향이라든지 나의 방향성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결정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지수도 별다른 변동이 없었고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면 0.6%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나스닥과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고점에서 빠르게 돌파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이 거의 3번째거든요. 1번, 2번, 3번. 그래서 직전 고점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만 증시도 마이너스 0.6%. 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정확하게 직전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천천히 돌파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하게 돌파할 때 그게 비로소 나는 더 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시장에 내비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항상 직전 고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국 증시도 오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국내 증시도 지금 촬영 시점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큰 흐름에서는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제가 시장에서 한 가지 주목해볼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조금은 중요한 내용이 될 수는 있거든요. 자, 예시로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은 정말 반등다운 반등 없이 1년 내내 주가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하락이 조금은 멈추었고 이렇게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거든요. 일단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올 초에 가장 강세를 보였던 것은 AI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AI 관련주가 AI 반도체 쪽으로 확산이 되었고 때문에 최근까지 AI 반도체 관련주들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 SK 하이닉스의 D램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27%에서 많을 때는 29%, 2% 안쪽에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변화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최근에 3분기의 D램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35%까지 크게 증가가 되었고 무려 삼성전자하고 격차를 5% 안쪽으로 좁혔다는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개의 분기 동안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 단숨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결국은 판을 흔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D램 점유율은 18.1%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10% 안쪽으로 들어와서 9%의 차이가 났고 지금 3분기에는 4.4%로 좁혀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변화의 판을 흔든 것은 당연히 저는 AI라고 생각이 되고 하이닉스는 AI 반도체가 될 수 있겠죠.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강조해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 있는지 그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보다는 점유율이 조금 낮죠. 하지만 D램 시장의 선두주자인 만큼 다시 그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뒤집힐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AI 반도체가 나옴에 따라서 D램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올 초 당시에는 단순히 AI 관련주로만 엮이기만 해도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면 지금은 그런 시간은 조금은 지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AI 관련주의 상승이 나왔고 2차적으로 AI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연말에는 세 번째로 주도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 오늘 주가에 강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온디바이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AI 서비스는 서버나 클라우드를 거치고 나서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기술이 구현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서버나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제품 내부에서 AI를 구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속도라든지 전력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나 개인들의 민감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보를 클라우드로 내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성도 높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서버나 클라우드를 거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의 스마트폰에서는 온디바이스 AI를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런 점들 때문에 오늘 AI 관련주 내에서도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그쪽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칩셋 미디어. 이 종목은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17% 급등이 나오면서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죠. 그리고 제주 반도체. 자, 이 종목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일단 월봉상으로 보면 2년 전의 고점, 그 고점까지 근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는 일단은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라 볼 수 있고 또 한 종목, 바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리노공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온디바이스와 관련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왔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 초에는 단순히 AI 관련주였다면 모든 종목들의 상승이 나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 AI 관련주가 약간은 반도체 쪽으로 옮겨갔었죠. 그런데 지금도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조금은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번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16에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갤럭시 24는 내년에 적용을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갤럭시 신제품은 내년 초에 출시가 되는 만큼 약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이라면 기대감도 충분히 공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으로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연례 최대 클라우드 행사가 개막이 돼요. 12월 1일까지 한 5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AI 관련 서비스를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보여주는지, 그게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은 하반기에도 주도 업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 이차전지 관련주가 약간은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쪽 수급들도 조금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AI 관련주, 이쪽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려봤고, 그렇다면 충분히 AI 반도체도 꺾일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에도 AI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많은 종목들이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했던 만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의 흐름들을 계속 관찰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달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들 11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지금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은 힘에 부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스닥의 방향성에 따라서 코스피도 조만간에 어떤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방향을 잡는지 이 부분을 필히 한번 깊게 관찰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